있습니다. 2장입니다. 이제 3장부터 자료 구조를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3장부터는 자료 구조도 살펴보지만 각 자료 구조를 구현해 볼 거예요. 근데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여러 가지 그 언어마다 특별한 테크닉들을 써요. 그래서 그 테크닉들을 조금 고급스러운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미리 설명을 하는 게 2장입니다. 2장은 앞으로 우리가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각 언어별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 중에 가장 심플한 자료 구조인 스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늘 하는 것처럼 보통 자료 구조는 이제 범용 자료 구조인데 범용 자료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정수만 유지하는 스택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정수로 만든 스택 자료 구조를 범용 자료 구조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할 거고 이 챕터에서는 우선 제가 C++로 실습을 진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자바, 그 다음에는 파이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물론 이 챕터에서는 C++ 위주로 설명하지만 관련해서 이제 다른 언어 것들도 그 위치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요걸 갖고 설명하기 앞서서 좀 형태를 보면 이 제가 쓰는 이클립스에 보면 보통 이제 그 자료 구조마다 총 4개 파일이 아마 나갈 거예요. 4개 파일. 그래서 첫 번째 파일이 all test.cpp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건들 필요가 없는 파일이에요. 이 파일은 건들 필요가 없는 파일이고 실제 여기가 뭐가 있어? 메인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메인이 실행이 되면 뭐가 실행이 되냐면 거기에 보면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파일이 또 있어요. 끝이 아마 테스트스 해가지고 보통 나가는데 요게 이제 C++의 경우에는 구글 테스트를 이용해서 작성이 된 테스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각 어떤 함수들마다 그 함수가 올바르게 구현이 됐는지 확인할 때 쓰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여기는 막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어떤 테스트, 즉 테스트라는 게 거기에 있는 함수들이에요. 그 함수들이 run 했는데 실패했다. run 했는데 실패했다. run 했는데 실패했다. 지금은 다 완성이 안 돼 있어서 저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완성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다 run, 오케이, run, 오케이 이런 식으로 쫙 오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때 이제 실습 시험을 보는데 이런 테스트 파일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헤더 파일도 드리는데 그 헤더 파일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면은 테스트가 다 통과돼야 돼. 그래야 이제 만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보통 코드를 보면 스택을 만들고
이제 assert equal, assert true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내가 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죠. 그러면 스택의 크기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는지. 그리고 스택 is empty로 호출하면 true가 되는지. true 해야 되겠죠. 처음에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확인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여기는 푸시를 여러 번 하고 계속 팝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집어넣은 것과 반대 순서로 나와야 되겠죠. 3, 4, 5, 6, 7, 8, 9오면 9, 8, 7, 6, 5, 4, 3 이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좀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팝한 것들을 다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문자열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함수가 어떤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런 테스트 프로그램 함수들을 만들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반복자라는 게 있는데 이 반복자는 여러분들 보고 구현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제가 다 늘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몇 번은 C++에 관심 있는 분들은 C++에서 반복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stack.h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들 내가 굳이 여러분 보고 구현하라고 요구할 거 아닌 것들은 내가 구현해 놓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쭉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사이즈는 어떻게 만들고 클리어는 어떻게, 피크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C++는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자바인데 자바로 하실 분들은 보통은 아까는 4개의 파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바는 보통 2개. 그래서 스택 자바라고 해서 자료 구조를 구현해야 되는 파일이 하나 있을 거고 테스트하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 프로그램이에요. 테스트 프로그램. 그래서 이렇게 함수들로 이런 걸 수식해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보통은 이 내용하고 C++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통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게 되겠고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구글 테스트 쓰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빌드 패스에 add library에서 JUnit를 포함시켜 줘야 돼요. JUnit. 그래야 내가 내 프로젝트에서 JUnit라는 단위 테스팅 도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JUnit라는 걸 쓰고 C++에서는 구글 테스트라는 걸 활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더 편한 언어 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이썬의 경우에는 유닛 테스트라는 기본적인 모델이 있고요.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쭉쭉 테스트 함수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내가 얘는 이렇게 되면 램 6개의 테스트를 돌렸는데 요만큼 시간이 걸렸고 모두 OK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가 다 문제없이 통과가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 구현했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줬어. 그러면 실패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썬은 이렇게 그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리면 돼요. 돌리면 되는 거고 특별한 건 없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쓸지에 따라서 보통 이제 C++는 프로젝트에 4개 정도 파일이 들어가요. 그 4개 파일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나머지 3개는 거의 만질 필요가 없고 그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그 파일만 이제 만져가지고 필요한 뭐 숙제할 때도 숙제를 드리면은 거기에 몇 개만 내가 그 함수를 완성 안 상태로 드리면은 그 함수들을 완성해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모든 테스트가 처음에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실패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들고 나면 다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바는 보통 자료 구조 하나, 테스트 프로그램 하나. 파이썬도 자료 구조 한 파일, 테스트 프로그램 한 파일.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여기랑 거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이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각 언어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런 자료 구조들을 이제 클래스로 정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클래스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 처리 함수를 같이 묶는 거죠. 그래서 자료 구조는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거죠. 여러 개 유지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요번에 우리가 만들 스택은 내부적으로 동적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배열이 아니라 노드라는 걸 만들어서 노드들을 매번 데이터 저장할 때마다 만들고 이 노드들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제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좀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이제 요 2장에서는 스택을 만드는데 뭘 이용해요?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겠다. 배열. 그래서 여기 보면 배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배열을 이용하는데 10개를 공간을 이제 배열할 때 제가 용량하고 크기라는 개념을 써요. 보통. 용량은 10이면 이 배열에 최대 몇 개 저장할 수 있어요? 10개를 저장할 수 있죠. 근데 용량이 10이더라도 크기는 현재 0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크기가 쭉쭉쭉쭉 뭘 추가할 때마다 늘어가지고 용량하고 크기가 같아지면 더 이상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겠죠. 추가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 동적 배열을 확장해야 돼요. 10개짜리가 이제 부족하면 보통 2배 아니면 1.5배 뭐 이렇게 돼요. 2배를 한다 치면은 20개의 공간을 확보해 놓고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10개는 있는 거죠. 그 10개를 옮겨놔야 돼요. 새로 만든 데다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용량도 필요하고 현재 크기 정보도 필요해요. 두 가지 정보.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유지가 될 배열. 그러니까 세 개가 필요한 거죠.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보통 배열을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에는 세 가지 멤버 변수가 필요하다. 용량 정보, 크기 정보, 그 다음에 배열. 그래서 요 capacity, top, item. 탑이라고 하는 건 스택은 이제 위에다 넣고 위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맨 꼭대기를 탑이라 그래요. 근데 배열에서 집어넣으면은 뒤에다 계속 넣겠죠. 그러면 이 탑이 5다. 그러면 배열에 몇 개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5개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저장된 애는 색인이 4인 거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탑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C++의 경우에는 이제 그 배열의 최대 용량이 사이즈 t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이즈 t.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는 몰라. 근데 그거는 컴파일러가 시스템 환경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unsigned long일 수도 있고 unsigned long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잘 몰라. 근데 보면 알겠지. 내 컴퓨터가 사이트가 어떤 타입인지 보면 알겠는데 주로 그건 관심 없고 그냥 보통 최대가 사이즈 t가 갖고 있는 거니까 사이즈 t로 이런 정보들을 보통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벡터 같은 걸 보더라도 그 벡터에서 사이즈 정보를 달라 그러면은 저 타입으로 줍니다. 언사인 타입으로. 그래서 size t, capacity, size t, 탑은 0. 그 다음에 이제 items라는 이제 포인터인데 동적 배열의 시작 주소를 유지할 애가 되겠죠. 생성자에서는 여기 보면은 용량을 받아요. 용량을 받는데 기본 인자를 쓰니까 내 용량을 하나도 안 줘. 그러면 용량이 뭐가 돼요? 이렇게 구현하면은 내가 스택을 만들었는데 용량을 생성할 때 안 줬어. 그러면 용량이 어떻게 돼요? 10이 되는 거예요. 용량이 10. 근데 기본 그 용량을 실제 std 벡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주고 만들면 용량이 얼마가 될까요? std 벡터 같은. C++ 라이브러리에 있는 std 벡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빵이에요. 근데 용량이 빵이면 초반에 너무 자주 늘어나요. 공간이 계속 하나 들어갈 때 늘어나고 두 개 될 때 또 늘어나고 막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아무것도 확보하는 것보다는 용량을 조금 확보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어레이 리스트가 그 벡터에 해당되는데 걔는 기본 용량이 내가 용량을 안 주면 10이에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리스트가 이거 좀 비슷한 건데 걔는 기본 용량이 한 4?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벡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도 기본적으로 용량을 10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세 개 다. 항상 이 C++나 자바나 파이썬 만드는 그 알고리즘들은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용량을 주지 않으면 용량은 10이 된다. 10보다 적게 주면은 괜찮아요. 근데 0을 주면은 10으로 주고 뭐 5 주면 용량을 5로 만들어서 줍니다. 반면에 이제 이 자바에서는 용량을 배열이 최대 용량이 정수 크기에 의해서 좌우돼요. 정수예요. 인트 타입이에요. 자바에서는 용량 정보가 최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배열의 최대 크기는 맥스 인트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서는 배열을 처리할 때 색인으로 인트를 써요. 근데 인트를 쓰니까 얘는 언사인드고 얘는 이제 그 음수도 되니까 0이나 음수가 오면은 예외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용량을 지정해 놓고 용량만큼 배열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돼요?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C++에서는 최대 용량이 컴퓨터 환경에 따라 다른데 이걸 지정하고 있는 게 사이즈라는 거고요. 자바는 최대 용량이 고정되어 있는데 인테저 맥스 밸류.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 배열을 처리할 때 색인을 인트 타입으로 처리합니다. 파이썬도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리스트 크기가 다른데 그 정보를 알고 싶으면 여기에 있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인트를 써서 색인들을 처리합니다. 이 사이즈는 부호가 없는 정수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주의해 줘야 돼요. 언제 주의를 많이 해야 될까? 다를 때는 별로 주의할 건 없는데 이제 반복문을 쓰는데 거꾸로 가는 경우. 거꾸로 가면은 얘가 0이 된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큰 수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사이즈를 쓰면은 예, 주의해야 돼요. 거꾸로 가는 거 이런 거 할 때. 근데 뭐 포문을 하는데 플러스가 쭉 늘린다. 그럼 뭐 사이즈를 쓰나 인트를 쓰나 별로 신경 쓸 건 없고요. 네. 거꾸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때는 사이즈를 쓰면
뭔가 신경을 안 쓰면 무한 루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탑이 현재 스태크기고 탑 -1에 가장 최근에 저장된 요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량을 0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되면 코딩하는 것도 번거롭고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 만들 때에는 용량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용량을 10으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기본 용량을 10으로 만드니까 테스트 해볼 때는 또 번거로워. 왜? 10개 이상을 넣어야 얘가 늘어나는데 잘 늘어나는지 볼 수가 있죠. 그럴 때에는 조금 용량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용량이 이제 초과됐을 때 잘 알아서 늘어나나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용량을 너무 크게 잡아 놓으면은 그런 거 테스트할 때는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용량을 상당히 작게 뭐 5 정도 해놓고 6개 정도 추가했을 때 용량이 내가 기대한 대로 잘 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료 구조는 보통 여러 개의 생성자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생성할 수 있고 저렇게 아주 편하게 필요한 대로 많이 만들어 놓는데 이제 그 C++는 기본 인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 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 생성자의 수를 대폭 줄일 수가 있고요. 파이썬도 기본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파이썬은 아예 뭐가 안 되냐면 다중정의가 안 돼요. 파이썬은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편해요. 반면에 자바는 이제 기본 인자가 없기 때문에 생성자들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본 생성자에서는 얘를 불러요. this10 해가지고 내가 기본 생성자를 부르면 정수가 하나짜리 얘를 부르는 그런 형태로 코딩을 자바에서 많이 합니다. 기본 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부르는 거예요. this10. 그리고 이제 C++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동적 배열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빅5를 만들어줘야 돼요. 빅5를. 그래서 그 빅5가 소멸자, 복사생성, 복사대입, 뭐 이동생성자, 이동대입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이제 카피 앤 수업 이디옴을 활용하면은 좀 나름대로는 쉽게 만들 수는 있는데 저게 만드는 게 이제 번거롭고요. 자료 구조들은 다 저거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빅5를 구현하는 거를 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뭐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진 않아요. 늘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저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C++로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는 동적으로 생성한 배열을 또는 동적으로 생성한 어떤 노드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자에서 이 동적 생성한 거를 다 반납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사 생성자 복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만들어 주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자바는 또 뭐 복제 기능이 제공하고 싶으면 클론을 제정해 줘야 되고 파이썬은 복제 기능이 필요하면은 별도 내가 안 만들고 그냥 카피라는 모듈에서 사용하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래서 이게 그 빅5죠. 빅5. 빅5 중에 뭐가 없나 여기? 소멸자가 없네. 그렇죠? 소멸자는 그냥 delete items 하면 돼요. delete items. 그래서 items가 이제 배열이죠. 동적 생성한 배열. 그리고 이 동적 생성한 배열은 다 쓰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멸자에서 delete items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버추얼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스택을 상속해가지고 뭔가 다른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소멸자도 버추얼로 해줘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딜리트 해주면 돼요. 이 아이템스가 아무것도 동적 생성하지 않고 널 ptr 값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있으면 반납하는 거고 널 ptr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저 반납할 때 아이템스가 널 ptr인지 아닌지 검사할 필요는 없고요. 저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딜리트를 해야 되는 거. 저걸 딜리트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을 다 빅5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빅5를 만드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뭘 만드냐면 요런 애를 하나 만들게 돼요. 수업. 수업은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애들을 다른 똑같은 스택이 있으면 또 다른 스택이 있겠죠. 거기 갖고 있는 값들을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게 수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택에는 3개의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있죠. capacity, top, items. 그러니까 요 3개에 있는 값들을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만들고 나면 뭐가 편리해지냐면 이 이동 대입, 복사 대입이 쉬워져요. 만드는. 그러면 이게 이제 복사 생성자인데 복사 생성자는 여기에 보면 capacity와 탑은 그냥 여기에 주어진 인자로 주어진 또 다른 애 거를 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오면 되겠고 사이즈니까 원시 타입 변수예요.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템스는 주소를 갖고 오면 얘도 똑같은 애를 가리키니까 안 되니까 아이템스를 새로운 동적 배열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아더가 갖고 있던 데이터들을 내가 새로 만든 배열에 동적 배열에 복사를 해주면 이제 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제가 되고 나서 이 스텝을 이용해서 막 뭘 해도 그 아더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서로 다른 거니까 똑같은 걸 유지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동은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곧 없어질 애야. 인자로 주어진 애가 곧 없어질 애니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뺏어오는 거예요. 네 거 내가 쓸게 그냥.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널 ptr로 템프 저쪽 애를 널 ptr로 만들어주고 내가 주소를 요 주소를 템프의 주소를 내 걸로 옮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 생성자는 이제 인자로 주어진 애가 곧 사라질 애야. 곧 쓸모 없어질 애이기 때문에 복사를 하는 게 불필요한 거지. 낭비가 되는 거지.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뺏어온 거야. 뺏어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뺏어오지 않고 기본값으로 준 다음에 수업을 해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해도 되고. 뭐 적절한 기본 생성자가 있으면 이런 식도 돼요. 수업을 이용해서도 된다. 그러니까 걔는 그냥 기본값을 다 넣어주고 내가 걔 걸 다 갖고 오는 거죠. 뺏어오기만 하면 돼요. 뺏어오는데 걔는 곧 소멸하려니까 걔 뭐가 곧 호출될 거예요. 걔 소멸자가 곧 호출될 거죠. 그 소멸자에서 내가 뺏어온 배열을 딜리트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제대로 해주는 게 요거죠. 널 ptr로 세팅해 주는 거.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얘가 곧 없어지려니까 수업을 해서 내가 걔 걸 그냥 가지고 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 아더 애를 템프로 복제를 해놓은 다음에 그 복제된 애를 내가 수업해가지고 처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혹시 요거를 요렇게 안 만들고 요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원래는 복사 대입은 참조 변수로 받고 L밸류 참조 그리고 이동 생성자는 요 2개짜리 R밸류 참조를 받아요. 그래서 임시 데이터가 전달되면 요게 불러지겠고 임시 데이터가 아닌 애가 불러지면 요게 불러져요. 그래서 요 첫 줄은 뭘 해주는 거예요? 혹시 A 이퀄 A를 할 수가 있죠. A 이퀄 A 하면은 복제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요 this와 얘가 주소가 같으면 같은 애니까 a 이코르 a를 한 경우예요. 그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게끔 요 과정을 불필요한 거니까 안 하는 거고요. 요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요거 만들면 얘와 얘를 못 만들어요. 안 만들어야 돼. 요거 하나만 만들어야 돼. 얘만 만들면. 왜냐하면 얘와 얘는 다중정의가 안 돼요. 값 타입하고 얘는 값 타입이 아닌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안 하고 얘만 만들어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별로 성능은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개 만드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C++로 자료 구조를 실습을 할 거면 이제 우리가 자료 구조 실습할 때 얘가 핵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C++를 가지고 실습하실 분들은 항상 제가 그 각각의 자료 구조마다 빅5를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아, 저렇게 만드는구나. 늘 뭐 별 차이는 없어요. 얘만 만들면 얘와 얘는 늘 똑같으니까. 그래서 C++는 이제 요 빅5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료 구조 만들 때 번거롭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바는 복제가 필요하면은 이제 이런 클론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바를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제 자바의 배열에는 클론이라고 하는 그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바 배열의 클론. 그래서 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배열의 복제. 근데 자바는 원시 타입 배열이면은 10 이렇게 배열에 값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복제를 하면은 요만큼 만들어서 새로 되죠. 새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처럼 인트 배열이 아니라 뭐 문자 배열이다. 아니면 뭐 무슨 학생 배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 배열이 아니면 여기에 다 뭐가 유지돼? 주소만 유지되는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 그럼 이 형태를 요거를 복제하면 어떻게 될까? 복제를 하면은 얘도 이렇게 다 가.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요만큼 크게 만들고 카피했으니까 얘가 가리키는 거야, 얘가 가리키는 게 어떻게 돼요? 같은 애가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시 타입을 복제하는 건지 아니면 원시 타입이 아닌 객체들의 배열을 복제하는 건지 객체들을 복제할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자바에서는 그거는 좀 주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클론 같은 것도 자료 구조에서 꼭 핵심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요소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를 만들 때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자바에서 클론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료 구조 만들 때 그 자료 구조를 복제하는 클론 기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중에 어떤 생성자가 자료 구조를 우리가 만들 때 많이 쓰냐 하면은 초기값 목록을 나열하는 거예요. 초기값 목록을. 그러니까 자료 구조에 어떤 데이터를 생성과 동시에 여러 개를 넣고 싶은 거죠. 미리. 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떤 자료 구조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초기값 목록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고 SED 벡터 같은 경우에는 용량과 값을 하나 주면은 용량 전체를 요 값으로 다 채워주는 그런 생성자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면 내가 만드는 자료 구조에 만들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초기값 목록을 우리가 만약 만들고 싶다. C++에서는 그럼 C++에서는 요걸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STT initializer list T. 요 T는 T를 쓸 수 있고 만약 지금 int다. 그럼 여기다 int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정수들을 나열해 가지고 내가 스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스택을 만들면서 9876543 이렇게 썼죠. 제가 저렇게 이제 호출하면 뭐가 불러져요? 저 SCD 그 initialize 리스트를 받는 생성자가 있으면 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SCD initialize 리스트 요거죠. 여기서 SCD initialize int 해가지고 정수를 여러 개 나열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일일이 저장해 주는 거죠. 뭐 복제해서 넣을 수도 있고 만약 푸시를 그 개수만큼 해가지고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하나하나씩 반복문 갖고 하는 것보다는 메모리 복제를 하는 그런 형태로 SD 카피 같은 걸 이용하시면 되겠고 저 init 리스트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수정할 수 있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수정을 못해. 그냥 만약에 내가 나중에 정렬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초기값 목록을 막 나열했는데 정렬이 안 된 상태로 데이터가 들어왔어. 그러면 얘를 데이터를 그 배열에다 넣기 전에 뭘 해야 돼?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 init 리스트는 소팅이 안 돼요. 왜? 얘는 수정이 안 되는 리스트예요. 위치에 있는 값들을 못 바꾸고 뭐 이렇게 못 바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 필요하면은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쭉 하나씩 차례대로 그러면 맨 앞에 배열 맨 앞에는 3위가 있고 그 다음 4, 5, 6, 7 아니 거꾸로 돼 있나?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지. 그 하여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스택에다 그 배열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거꾸로 나오구나. 그러니까 9, 8, 7, 6, 5, 3이면은 9를 먼저 푸시하고 8을 푸시하고 7을 푸시하는 그 형태대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std initialize list라고 하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초기값 목록을 받는 생성자를 구현하게 되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서 벡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중괄호를 이용해서 5, 2를 하는 경우 있고 그냥 가로 해가지고 5, 1 하는 경우 있죠.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얘는 초기값 목록으로 첫 번째 요소는 5, 두 번째 요소는 1이라는 거고요. 요 밑에 거는 용량이 5인데 모든 용량에 있는 애들을 1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만들어 놓으면 이 중괄호를 이용하는 어떤 생성은 뭘 우선해요? 정수 2개 받는 생성자를 우선하지 않고 초기값 목록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초기값 목록을 받는 걸 만들어 놓고 또 정수를 뭐 한두 개 받는 어떤 생성자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 얘가 불러지려면 가로를 써줘야 돼. 옛날 방식을 써줘야 되겠고 중괄호를 쓰면은 얘를 무조건 우선을 해요. 초기값 목록을 쓰는 걸 우선해요. 그래서 벡터에서도 내가 얘와 얘가 다르다. 그런 거를 잘 아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는 결국은 이 자체가 정수 계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정수 계열이 아니면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자바는 이런 가변인자 목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파이썬도 이제 이 가변인자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를 나열해 가지고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만들어서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저거 잘 못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쓰는 언어에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꼭 이해를 하지 않아도 자료 구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이제 차츰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의 자료 구조에는 여러 개의 값들을 나열해 가지고 자료 구조를 생성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걸 할 때 C++에서는 std initialize list라는 걸 이용하고 이제 자바와 파이썬은 가변 인자를 이용해서 저런 것들을 만드는데 실제 자바 보면은 이런 초기가 목록을 나열하는 생성자들을 자료 구조에서 보통 제공을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해요. 근데 만약 만들고 싶으면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못했네. 시간이 다 갔네. 뒷부분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소멸자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실제 코딩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